네, 그래서 이 소스와 싱크 유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푸사이로는 이와 같이 푸사 이꼴 m세타, 그리고 속도 포텐셜로는 이렇게 파이 이꼴 m 로그 r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동, 이 간단한 유동이죠. 요건 앞서서 보신 이 유동하고 푸사이하고 파이가 서로 뒤바뀐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건 유동이 요렇게 유선이 요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R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면 여기서 아이소 푸사이 라인인 요 라인이 바로 이 유선이 되는 그 경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파이가 여기서는 푸사이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건 요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본다면 m 로그 r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파이 아이소 포텐셜 라인 요 라인이 그리고 이 아이소 푸사이 라인이 여기서는 아이소 포텐셜 라인이 되겠죠. 아이소 포텐셜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이 앞에서 보신 m 세타 여기서 푸사이가 여기서는 파이예요. 여기서 파이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m 세타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y 코디네이터에서는 뭐 요 r 대신에 r 제곱 대신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입하면 되고요. 세타 대신 탄젠트 세타 대신에 x분의 y 대입하면은 뭐 xy 코디네이터로도 표현을 할 수 있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푸사이와 파이로부터 다시 vy가 v세타를 구하면 미분해서 구하면 물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이런 속도장에서부터 푸사이와 파이를 구한 거잖아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이 m이라는 값의 의미는 이제 달라지고 여기서 m은 어떤 의미였어요? 단위 각도당 유량이었잖아요. 단위 각도당 유량. 근데 여기서는 그냥 m이라고 썼지만 의미가 다르겠죠.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여기서는 그냥 m이라고 적고 v세타가 r분의 m이라면 그 m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m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래 여기서는 어땠어요? m이 단위 그러니까 어, 단위 각도당 유량이 m이었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r을 나눠주면 vr이 됐잖아요. 근데 요 r분의 m을 그대로 v세타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센터에서 싱귤러합니다. r이 0일 때 싱귤러예요. r이 0일 땐 값을 갖지 않습니다. 무한대의 값을 갖죠. 근데 r이 0이 아니기만 하면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r이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v세타가 회전 속도가 그러니까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r 방향의 속도는 물론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 vr이 r분의 m이고 v세타가 0이었듯이 그 반대로 여기는 v세타가 r분의 m이고 vr이 0인 값을 가지는 유동을 푸사이와 파이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뭐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VR하고 V셋하고 V셋하고 VR하고 바꿨을 뿐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M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서큘레이션을 구합니다. 얼마나 세게 도는지를 나타내는 서큘레이션을 구하게 되면 즉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를 이 S에 관해서 요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서큘레이션 감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길이를 갖고 있더라도 이 V세타가 크면 클수록 서큘레이션은 커지겠죠. 당연히 빨리 도니까 서큘레이션이 커지게 되겠죠.
근데 V세타가 얼마라고 했냐면 R분의 M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DS는 어떻게 되냐면은 R 곱하기 D세타가 됩니다. R 곱하기 D세타. 그래서 M을 D세타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M은 컨스탄트한 값이고 D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변하는 값이니까요. 2파이 M이 됩니다. 즉 여기서 R분의 M이라고 표현했을 때 M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단위각도당 서큘레이션이다. 즉 strength of the vortex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낸 M이 뭐냐면 단위각도당 서큘레이션을 나타내는구나. 서큘레이션은 요거예요, 요거.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를 나타내는가. 그렇죠. 세타 방향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게 서큘레이션이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세히 보면은 요 값이 이 원점을 포함하지 않은 백곡선을 그린다면 요런 백곡선을 만약에 그린다면 적분하면 0이 돼요. S의 방향 요 방향이 요건 플러스가 되는데 요 사이는 0이 되겠죠. 요건 S 방향하고 V 방향이 반대잖아요.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됩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값하고 요 값은 부호만 다르고 전리값은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원점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큐레이션이 감마라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지만 원점을 포함하지 않은 백곡선은 어떤 백곡선을 그리더라도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 감마는 2파이 m으로 표현을 할 수, 여기서 사용했던 이 m을 사용하면 2파이 m이 되고, 결과적으로 m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단위 각도당 스큘레이션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와 파이를 다시 감마, 스큘레이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m 대신에 그냥 2파이분의 감마를 대입한 거예요. 2파이분의 감마를 대입해서 사용을 하면은 요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식하고 똑같아요. 요식하고 지금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의미가 다르죠. 여기는 m은 유량의 의미를 가져요. 단위 각도당 지나가는 유량을 나타내게 되고 여기서 m은 유량이 아니에요. 유량이 아니고 단위 각도당 스큘레이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2파이분의 감마를 나타내는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그 기본 유동이에요. 기본 유동입니다. 요 세 가지 유동을 합쳐서 재밌는 유동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먼저 이런 유동이에요. 마치 여기 자석이 있을 때 자기장이 요렇게 형성되는 거 우리 기억나세요? 요렇게 형성됩니다. 이런 유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스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 싱크가 있으면 돼요. 그럼 요런 유동을 나타내요. 그럼 요런 유동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은 요점에 여기 싱크가 없고 요점에 소스가 있을 때의 푸사이 혹은 요점에 소스가 있을 때의 파이만 알면은 파이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요 원점에 있을 때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원점에 있을 때 소스를 나타내는 건 이거 아니야. M 세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XY 코디네이터는 M 아크탄젠트 X분의 Y잖아요. 근데 원점에 있지 않고 A, 마이너스 A라는 포인트에 있으니까 요렇게 요게 세타였잖아. 이게 원래 X분의 Y였는데 X분의 Y가 아니라 원점이 마이너스 A로 온 거잖아. 원점이 아니라 소스가 마이너스 A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A분의 Y가 Y 되겠죠. 마이너스 A, 0에 소스가 있을 때의 푸사이 이거잖아요. M 세타인데 이 세타는 어느 점에 대한 세타냐면은
마이너스 a, 0에 대한 세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싱크가 있다고 그랬죠. 싱크를 나타내는 건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일단 같은 식에서 m이 사용됐으니까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0,0의 싱크가 있는 게 아니라 a,0의 싱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m 세타인데 무엇에 대한 세타냐면은 0,0에 대한 세타가 아니고 a,0에 대한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x 마이너스 a 분의 y가 돼야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소스가 있을 때 소스만 있을 때는 요유동이었죠. 여기가 a 마이너스 a, 0이었어요. 이건 싱크를 나타내는 푸사이. 여기 싱크만 있다면 요게 되겠죠. 요게. 여기가 a, 0이 되겠죠. a, 0이. 그래서 둘 다 있다면 여기에 소스도 있고 여기 싱크도 있다면 그냥 두 개를 합치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요 유동하고 요 유동을 합치면 요 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유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런 유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부사이를. 너무 쉽잖아. 요걸 알고 있고 요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소스가 있을 때 유동, 여기에 싱크가 있을 때 유동을 아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여기 소스도 있고 여기 싱크도 있을 때 유동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벨라스티 포텐셜을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소스가 있을 때 벨라스티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m 로그 r이 되잖아요. 요 r은 어디서부터의 거리예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근데 여기는 달라진 게 뭐예요? 여기 소스가 있는 거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a, 0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m 로그 r인데 r은 거리잖아요. 어디로부터 거리였냐면 원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서 이걸 나타냈는데 지금은 원점이 아니라 a, 0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죠. 요즘에 싱크가 있는 걸 나타내는 벨라시티 포텐셜도 마찬가지. 요거잖아요. a, 0에서부터 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 이 빨간색 얘만 있을 때는 요 점에서의 소스만 있을 때의 벨라시티 포텐셜을 나타내고 요거는 요 점에 싱크만 있을 때의 벨라시티 포텐셜을 나타내고 두 개를 더하면 이 둘 다 있을 때의 벨라시티 포텐셜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나타내게. 그리고 이 파이와 u와 파이로부터 이 벨라시티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걸 x 방향에 대해서 y 방향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x 방향의 속도 구할 수 있고요. 이걸 y 방향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부를 붙이게 되면 y 방향의 속도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얘를 이 벨라시티 포텐셜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표 평면에서 x, y만 알면은 u, v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재밌는 유동을 이제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정리해서 다시 요런 요 유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합치면 요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두 식이 아니죠. 두 항을 합치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파이와 푸사이가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 푸사이 1 소스를 나타내는 거죠. 푸사이 2 싱크를 나타내는 거죠. 두 개를 더했을 때도 역시 리니어 이퀘이션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푸사이와 파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소 푸사이 라인, 아이소 푸사이. 그러니까 유선이죠. 이 유선에 대한 어떤 펑션, 어떻게 XY 좌표로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소 포텐셜, 요 원이 되겠죠. 이 아이소 포텐셜이 나타내는 펑션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아이소 포텐셜 라인은 중심이 Y축에 있어요. 그렇죠.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Y축에 있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Y 값은 가지고 중심의 X 좌표는 0이에요. Y 좌표에 있으니까. Y축에 있으니까. 중심을 나타내는 Y 좌표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이렇게 주어지는 원이 됩니다. 이 원들에 대한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심은 0,y0, 반지름은 이 r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요게 콘스탄트 했을 때의 x와 y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면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벨라시티 포텐셜이 아이소 벨라시티 포텐셜 라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콘스탄트한 그 라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x축상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0이고 중심의 y좌표는 0이고 x좌표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반지름은 이렇게 주어지는 원을 나타내게 돼요. 이게 콘스탄트하다고 됐을 때는 x, 요점 x, 제로, y0는 제로예요. 제로가 중심이고 반지름은 이 값인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 요 파이가 콘스탄트한 라인들을 이제 구해보면. 요건 이제 원점에 요 그림 자체는 싱크가 있고 가운데로 몰려 들어가는 싱크가 있고 그리고 소스가 이런 볼텍스가 있을 때 요게 있을 때 금방 그 그림은 요 값이 있고 요 값 더하기 말하자면 요 값 더하기 요 값이에요. 그게 이런 유동을 나타내는 거야. 이 화장실에서 혹은 욕조에 물 빠질 때 이런 와류가 형성되죠. 이런 와류가 형성될 때 이런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유동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포텐셜 이론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소스는 만약에 이제 소스라면은 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소스는 이제 반대가 됩니다. 요런 볼텍스, 마이너스 볼텍스가 있고 그리고 소스가 있으면 밖으로 이제 나간 소스가 있으면 부는 이제 반대가 될 건데요. 이 소스와 와류가 있다면 소스를 나타내는 푸사이와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와류를 여기 또 K라고 했는데 요 K가 바로 2파이분의 감마 요 같은 M이 아니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2파이분의 감마를 나타냅니다. 그때 이제 푸사이는 이렇게 되고 파이는 M세타, 즉 K세타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 K하고 요 M이 같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K로 이제 표현했을 뿐이에요. 2파이분의 감마입니다. 얘는 2파이분의 Q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스도 있고 와류도 있을 때 혹은 싱크가 있고 와류가 있을 때 푸사이는 요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소스를 나타내는 혹은 싱크를 나타내는 푸사이와 와류를 나타내는 푸사이를 합치면 소스 또는 싱크가 있을 때 와류가 같이 있다면 이렇게 푸사이를 표현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하고 쉽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벨라시티는 또 어떻게 구해요? 벨라시티 구하면 되죠. 이걸 x 방향으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그 y 방향 속도 구할 수 있고요.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방향 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파이를 x 방향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방향 속도 구할 수 있고 y 방향 속도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압력은 어떻게 구해요? 압력은 금방 속도 구했잖아. 그럼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U도 구하고 V도 구했으니까 U 제곱 더하기 V 제곱이 이제 속력의 제곱이 되잖아. 캐피탈 V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버뉴리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속력의 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레셔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식에서부터 프레셔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유동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런 유동에 대해서 이 소스란 이 벨라스티 포텐셜과 그리고 스트림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간단한 유동에 대해서 기본 유동에 대한 어떤 조합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유동에 대한 조합으로서 푸사이와 파이를 구한 다음에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구했다면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다시 프레셔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아주 사실은 실제 유동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유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배 선수부 혹은 자동차 앞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혹은 이제 미사일이 지나갈 때 미사일 주위에 물론 앞부분을 나타내죠. 미사일 앞부분에 그런 유동 패턴을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포텐셜 유동을 하면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소스 하나 집어넣고 원점에 소스 하나 집어넣고 파필드에 유니폼 플로우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이런 선수부에 대한 혹은 미사일 앞부분에 대한 잠수함의 선수부에 대한 혹은 자동차 앞부분에 대한 혹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대한 그런 유동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 유니폼 플로우가 있으면 돼요.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가는 것 같으면 유니폼 플로우로 100km를 주면 돼요. 100km/h를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소스에서는 이 자동차 크기에 맞춰서 잠수함 크기에 맞춰서 소스 값을 주면 됩니다. 소스 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뭐 대략적인 이 폭이 있을 건데 요 폭이 있을 건데 요 폭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맞춰주면은 그 형상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유동 형태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구조물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랭킨 반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랭킨 반체. 이 랭킨 반체 주위의 유동은 즉 이 선수부 혹은 어떤 돌출 물체의 앞부분에 대한 유동은 아주 간단하게 유니폼 플로우와 소스만 집어넣으면 수학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학적으로. 물론 실제 유동하고는 다르죠. 왜? 여기서 전제가 된 게 뭐예요? 인비시드하다는 전제. 비점성 유동이라는 전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볼티시티가 0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구할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물체의 표면이라면 주위에서 슬립이 되는 게 아니라 슬립 안 되겠죠. 슬립이 되는 게 아니라 노슬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운드리 레이어가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유동하고는 다르죠. 근데 실제 유동과 아주 유사한 그런 유동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 경계층이 얇으면 얇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압력 분포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벽면에서의 압력 분포도 대충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압력 분포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나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부사이 뭐예요? U 곱하기 알파가 0일 때니까. U 곱하기 Y잖아. 부사이 Y. U 곱하기 Y. R 사인 세타가 U 곱하기 Y예요. R 사인 세타가 Y예요. 그러니까 U 곱하기 Y잖아. 그리고 원점에 소스가 있을 때는 뭐예요? M 세타잖아요. M 세타. 요 두 개를 더하면 요도 유동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 처음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요걸 나타내는 유동장이 뭐냐면은 유니폼 플로우예요. 유니폼 플로우. 유니폼 플로우가 있고 요게 나타내는 유동장은 원점에 소스가 있을 때 소스를 나타내는 그 유동장이에요. 그 두 개가 딱 합쳐지면 이런 유동장을 나타낸다는 이야기. 이런 유동장. 이 속도도 마찬가지. 요걸 y 방향의 속도 y 방향이 돼서 미분을 하면은 요 유니폼 플로우가 나타나고 이 m 세타를 y 방향이 돼서 미분하면은 이 소스 때문에 생기는 x 방향 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x 방향 속도 두 개를 딱 더하면 이 유동장이 나타내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신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신기할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요 내부 유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부 유동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내부 유동 아니에요. 어떤 유동 알고 싶은 거예요? 외부 유동이 알고 싶은 거죠. 여기 잠수함이 있을 때 요 주위의 유동은 어떻게 이런 돌출 물체가 있을 때 비행기 날개든 자동차든 KTX든 이런 저기 돌출된 물체가 있을 때 이 외부에서 유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잖아. 압력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궁금한 거잖아. 그 압력은 어쨌든 견뎌내야 되니까요. 이 구조물이. 압력을 압력이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압력이 크게 걸리면 크게 걸릴수록 그 부분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압력 분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려면. 그래서 어, 요 주위의 유동을 우리가 궁금하다면 이렇게 유니폼 플로우와 소스가 있을 때의 유동을 그냥 결합하면 된다는 이야기. 벨라스틱 포텐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뭐예요? M 곱하기 X잖아. M 곱하기 X. M 곱하기 X가 나타내는 게 뭐였는데요? 유니폼 플로우잖아요. 파이가 M 곱하기 X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금방 가보면 됩니다. M 곱하기 X잖아요. 어디 갔어? M 곱하기 X, U 곱하기 X. 죄송해요. 왜 M 곱하기 X? U 곱하기 X잖아요. 파이가. 요거 U 곱하기 X. 이걸 왜 M이라고? 그리고 소스가 있을 때는 M 곱하기 로그 R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둘을 더하면 그냥 유니폼 플로우도 있고 소스도 있을 때의 유동을 나타내 표현해주는 포텐셜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푸사이도 라플라시안 푸사이 이꼴 제로의 솔루션이고 파이도 라플라시안 파이 이꼴 제로의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두 개를 합쳤을 때도 솔루션이 됩니다. 왜?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그건 수학에 대한 그리고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요 방정식 다시 가볼게요. 요 방정식 여기 제로라고 보면 요 방정식에 푸사이 1이 들어갔을 때하고 푸사이 2가 들어갔을 때가 솔루션이라면 푸사이 1 더하기 푸사이 2가 들어가면은 물론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근데 난리니하다면 즉 여기에 푸사이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면 아니면 푸사이 분의 1이 들어가 있다면 솔루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방정식은 리니어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더하기를 했을 때도 솔루션이 된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요 선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중요하죠. 왜? 이걸 잠수함에 그런 선수부하고 대략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퀘이션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면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잠수함이 있다면 유니폼 플로우는 대충 정해져 있겠죠. 요게 KTX 같으면 시속 300km로 달려야 될 거고, 요게 자동차 같으면은 시속 100km로 달려야 될 거니까. 잠수함 같으면 뭐 시속 얼마나 될까요? 한 20km로 달려야 될 거니까요. 요 유니폼 플로우 요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요걸 맞추기 위해서는 소스의 크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요 M의 크기를 조정해서 요 바디의 크기를 대충 맞춰야 될 거예요. 대충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요 바디의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얻어보면 요건 일단 아 요점을 예 그러니까 요점을 지나는 푸사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이 멀리서 온 놈들은 요렇게 날아와서 요 스태그네이션이 됩니다. 여기서 스태그네이션이 돼서 요걸로 빠져나가고 요걸로 빠져나갈 거예요. 양쪽으로 나누어서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 1이 와서 여기 0.5씩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1이 오는 대신에 여기서도 1이 와요. 소스에서도 1이 와요. 그래서 결국 2가 와서 2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유량으로 따지면. 여기서 오고 여기서 와서 여기로 빠져나가고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소스에서는 여기로도 오게 되고요. 여기로 오게 되고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스에서 생긴 x 방향의 속도는 어떠냐면은 이 센터에서 무한대의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 무한대의 값이고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은 값을 갖고 r이 무한대일 때 0이 됩니다. 근데 여기 유니폼 플로우 때문에 생기는 x 방향의 속도는 어디서건 캐피탈 U라는 속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r이 점점 여기서부터 r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소스에서 생겨난 속도 성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다가 그 속도가 마이너스 U가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스태그네이션이 생기는 순간이죠. 이 유니폼 플로우 때문에 생기는 x 방향의 속도는 모든 포인트에서 전부 캐피탈 U라는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긴 x 방향의 속도는 요점에서는 무한대지만 r이 점점 커지면 요 선상에 따라서만 생각하면 r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게 되다가 요 포인트에서는 마이너스 u라는 속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두 속도 성분을 합치게 되면 요 점에서는 0이 되게 되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면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체가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점이 정체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체점도 이제 우리가 구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세타가 파이일 때 요 그러니까 유선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건 세타가 파이가 아니에요. 세타가 파이일 때 요렇게 가는 유선 이걸로도 가겠죠. 여기서 와서 요렇게 가는 유선이 궁금하다는 이야기. 그 유선, 이 유선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요거 요 선하고 요 선은 세타가 얼마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세타가 얼마야? 세타가 파이예요. 세타가 파이. 그리고 x좌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x좌표는 변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y좌표는 얼마인지 알아요. x축 선상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얼마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y좌표 얼마예요? 0이에요. r 사인 세타 0이에요. 그리고 세타는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푸사이 값은 여기하고 이 랭킨 반체 위에 있는 점들하고 요 점에서는 푸사이가 같은데요. 푸사이가 같다는 거 이해되세요? 유선상에 있으니까 푸사이가 같은 거죠. 같은 유선상에 있으니까. 유체 덩어리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갈라져서 가고 유체 덩어리가 여기서 나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선하고 요선은 전부 푸사이가 똑같아요. 같은 유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 그걸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값은 요 선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세타가 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y가 0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0이고 뭐 사인 파이가 0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요게 0이고 그리고 요게 파이니까 푸사이 값이 얼마냐면 n파이예요. 요 위는 푸사이 값이 전부 n파이야. 여기도 푸사이 값이 전부 n파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n파이예요, 전부. 요 값이 n파이인 점들의 y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요렇게. 세타가 얼마일 때, 즉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r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즉 y좌표가 여기 y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혹은 뭐 세타가 45도일 때 여기에서 x, y가 얼마인지 r, 세타네. r, 세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물론 이걸 xy 코디네이터에서 이 n파이가 되는 값을 구한 다음에 n파이가 되는 값을 구한 다음에 그럼 뭘 구하는 거야? x와 y 사이에 이 곡선의 x와 y 사이의 콜레이션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물론 당연히 솔루션이 될 거고요. 그러면 x, y를 전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선상에서 아, 이 r과 세타 사이의 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고 r 대신에 뭐 말하자면 루트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세타 대신에 탄젠트 세타 이꼴 x분의 y를 대입하게 되면 x, y 사이의 릴레이션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사이 y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푸사이는 결국 이렇게 되고 파이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세타 방향 요 라인에 대한 r과 세타 사이의 릴레이션을 구한 거고요. 여기는 속도를 구한 거예요. r 방향의 속도, 세타 방향의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미분하면 그냥 요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도 물론 구할 수 있어요. 이 VR, V세타를 구하게 되면 r 세타 코디네이트와 xy 코디네이트 사이에 쉽게 전환을 할 수 있죠. 그렇죠. x가 뭐예요? x가 r 사인 세타 그리고 y가 r 코사인 세타니까 그 관계를 이용하면은 uv 사이에도 그런 관계식을 이제 사용을 해서 VR, V 세타를 구했을 때 u와 v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VR과 V 세타 속도 성분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두께, 요 두께는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 더 두꺼워져요. 점점 더 두꺼워져서 결국은 무한대에서는 즉 x가 무한대일 때 y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한대 x 이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소스에서 나온 벨라시티 성분은 0이 된다는 걸 아시겠어요? x가 무한대가 됐을 때 r분의 1에 비례하죠. 자, 소스에서 나온 속도 성분, 소스에서 나온 속도 성분은 r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가 되게 돼 있어요. 요 r 제곱이잖아요. r 제곱이 x보다 훨씬 더 빨리 커지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은 u는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한대로 x가 무한대일 때는 결국 유니폼 플로우에서 생긴 속도 성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요 유량은 요 랭킨 하프 바디 안에 있는 유량은 요 사이에 있는 유량은 전부 어디서 나온 유량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서 온 유량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온 유량은 여기서 온 유체 덩어리들은 랭킨 반체 밖으로 전부 흘러요. 요 안에 유동은 전부 어디서부터 온 유체 덩어리들이냐면 전부
소스에서 나온 유체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Hmax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캐피탈 U 곱하기 이 Hmax의 두 배를 해주면 이 유량, 이 소스에서 나온 유량하고 같아져야 돼요. 혹은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소스에서 나온 유량의 반이 뭐냐면은 요 사이를 흘러가는 유량이에요. 자, 요 U0에다가 Hmax를 곱하면 M 곱하기 파이가, 여기 V0라고 표현된 게 여기 캐피탈 U예요. 캐피탈 U. 그러니까 U 캐피탈 U 곱하기 Hmax를 하면 M 파이가 되는 거야. M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스에서 나온 단위각도당 유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사이를 지나가는 유체들은 요 위로만 나온 것들이야. 요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유체들은 이 소스에서 나와서 요 아래쪽으로 온 값들이에요, 전부. 음. 그 원래 2파이 m인데 요 전체 유량은 요 반절만 하면 n파이가 되죠. 그래서 요 hmax는 너무 뭐 자동으로 구할 수 있어요. hmax는 요 캐피탈 U분의 혹은 여기 V0라고 했는데 V0분의 M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두껍게 하고 싶으면 요 랭킨 바디를 이제 두껍게 하고 싶으면 M을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유니폼 플로우는 주어져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요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파이도 우리가 알고 있는 3.14 값이니까 요 M의 값을 크게 하면은 Hmax가 커지는 거예요. 이 M의 값을 작게 하면은 Hmax의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M의 값을 작게 하면은 아주 날렵한 KTX 주변의 유동을 구하는 거고, M을 좀 크게 하면은 자동차 이렇게 옆으로 널찍한 자동차나 아니면 잠수함도 제법 길죠. 자동차 같은 그런 주위의 유동을 구하는 대략적인 유동을 구하는 어,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VR과 V세타를 한다면 이게 왜냐하면은 이 푸사이와 파이가 전부 R세타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VR과 V세타를 구하기가 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VR과 V세타로부터 XY 좌표에게서의 속도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VR하고 UV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R 방향의 속도는 U 방향의 속도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R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되죠. 그리고 V 방향 속도 성분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이 X 방향의 속도가 R 방향의 속도에 미치는 컨트리뷰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UV로 표시된 속도 성분을 R세타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니 그리고 거꾸로 R세타 방향의 속도 성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UV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뭐 XY 코디네이트에서부터 R세타 값을 구하는 것만큼 쉽죠?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R이 이렇게 주어졌고 V세타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VR, V세타로부터 UV를 구해내는 건 VR, V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이 요 값과 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U를 구할 수 있고 V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도 이 캐피탈 U 어디서부터 온 속도야? 어디서부터 온 X방향의 속도입니까? 유니폼 플로우로부터 온 X방향의 속도예요. 뒤에 이 값, R제곱분의 MX. 어디서, 뭐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처음 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불과 몇 분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아니네. 여기. 어, 이거. 똑같죠? 요거. 이것도 잘 보시면, 이 중첩했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여기는 왜 이게 없고 이것만 있어요? 원래 유니폼 플로우가 캐피탈 U밖에 없었잖아. Y방의 속도는 0이었잖아요. X축과 이제 패러럴하게 흘러가는 그런 속도 승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U는 이제 요렇게 표현될 수 있다. 즉 유니폼 플로우로부터 온 속도 성분, 그리고 소스로부터 온 속도 성분. Y방향 속도는 유니폼 플로우로부터 온 속도 성분은 없어요. Y방향으로부터 온 속도 성분만 있죠. 그래서 VR, V세타를 알았을 때 요 값을 대입했을 때도 요렇게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니폼 플로우에서의 X방향 속도에다가 소스에서의 X방향 속도 더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요 값이죠, 요 값. 요 값의 X좌표가 얼마인지가 사실은 궁금한 거죠. 이 선수부가 얼마나 이제 튀어나와 있는지. 요것도 이제 요 전체 형상을 알려면 요 두께하고 결국은 뭐 요 대략적인 길이가 될 거잖아요. 대략적인 길이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지도 궁금하죠. 요점은 뭐냐면 스태그네이션이 되는 포인트예요.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요게 0인 포인트예요. 요게 0인 포인트예요. 어디가? 여기가. 딴 데는 0이 되는 데가 없죠. 0이 되는 데가 없는데 요 점에서만 0이 돼요. 여기 아주 먼데 마이너스 x는 전부 캐피탈 U라는 속도를 다 갖고 있어요. 아주 멀리 떨어 Y방향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캐피탈 U야. 아주 남쪽으로 멀리 남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캐피탈 U예요. 동쪽이 아니라 플러스 X 방향으로 무한대로 떨어져 있을 때도 캐피탈 U예요. 요 점에서는 속도 성분이 0이 돼요. 그 속도 성분이 0이 되는 U가 0이 되는 즉 요 값이 0이 되는 점을 구하면 요 값이 0이 될 때 뭐가 궁금한 거예요? Y좌표가 얼마인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Y좌표는 얼마야? 0이에요. 뭘 알고 싶은 거야? X좌표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A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Y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고 U 대신에 제로를 대입했을 때 X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그걸 X0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X0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캐피탈 U분의 M이에요. M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위각도당 유량. M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소스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단위각도당 유량이에요. 2파이분의 Q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 A는 뭐냐면은 당연히 캐피탈 U분의 M이에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니폼 플로우가 세면 뭐 상대적이니까 그냥 유니폼 플로우는 고정되어 있고 M이 작다면 A가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프 바디의 두께도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M이 커지면 요것도 앞으로 나오고요. 요 두께도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약간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Hmax에 관해서는 벌써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Umax 곱하기 캐피탈 U를 하면 M파이가 돼야 된다는 사실로부터 요 식이 그 식이에요. Hmax는 캐피탈 U분의 M파이로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